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요사이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수 결집으로 해서 반등하고 있다는 기사가 드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 갤럽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런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지지율 조사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 갤럽을 믿는 편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정평가 여론조사 결과도 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윤석열 지지율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지율 하락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 정책을 바꿨을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매우 구조적이고 인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무능하고도 오만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타입니다. 이미지가 무능하고도 오만하게 보인다. 자, 그럼 이걸 바꾸려면 정책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나이 60 넘은 사람이 그 스타일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는 근사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후보는 쇼를 한 겁니다. 연기를 한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쇼고 좋은 의미에서 연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표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당선되니까 나는 쇼 안 한다 하는 취지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본연의 모습이 뭐냐? 특수부 검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치는 특수부 검사의 별건 수사식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과 이준석 몰아내기 행태를 보면 딱 이거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는 지금 일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지지층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자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분열시켰느냐 하면 자기 편과 상대편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편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치인 봤습니까? 자기 편이란 그건 뭡니까? 자신을 당선시켜준 보수 플러스 중도 플러스 2030 전무 세대, 이게 자기 지지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플러스 중도 플러스 2030 세대의 지지로 당선되었으면은 대통령을 수행을 하면서 요 사람들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가 싫어할 일, 중도가 싫어할 일, 2030이 싫어할 일을 계속 되풀이하고 특히 2030의 상징적 인물인 이준석을 별건 수사식으로 몰아내는데 전념하다가 보니까 2030 세대가 떨어져 나가고 중도도 떨어져 나가고 보수도 거의 40%가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자기 지지 기반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4분 오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 오르겠습니까?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 최근 3일 동안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는 한국 갤럽 주간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 직무평가 잘하고 있다 27%입니다. 전주와 같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63%입니다. 전주보다 1% 떨어졌습니다. 전주는 64%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폭락의 기점은 7월 초 이준석 징계와 딱 일치합니다. 이준석을 징계하면서부터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대폭 빠져버렸습니다. 우선 요즘을 보겠습니다. 세대별로 보면은 18세에서 29세 사이, 흔히 20대라고 하는 이 층에서 윤석열 잘한다가 16%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63%, 30대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13%, 잘 못하고 있다가 81%입니다. 이 30대가 가장 강력한 반 윤석열로 돌았습니다. 30대의 상징적 인물인 이준석을 핍박한다 하는 게 이 원인 아닐까요? 놀라운 사실은 항상 반보수적이라고 그럴까요? 반우파적이라고 그럴까요? 때로는 반대한민국적인 이 40대보다도 30대가 윤석열을 더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회복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잘한다 58%, 잘못하고 있다가 34%가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4%가 달아나 버렸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야 잘못하고 있다가 93%가 나오죠. 무당층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가 59%, 잘하고 있다 17%밖에 안 됩니다. 자, 직업별로 보겠습니다. 항상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중에서 윤석열 잘하고 있다가 25%밖에 안 됩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70%입니다. 자영업자의 지지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자영업자들에게 잘 해주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전업주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41%, 잘못하고 있다가 46%. 그 다음에 성향별, 이념 성향별로 보면은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윤석열 잘하고 있다가 52%밖에 안 됩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43%나 됩니다. 이거 끔찍한 통계입니다. 중도, 보수 중도 젊은 층이 손잡았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중도층에서도 보면은 잘하고 있다가 20% 중도층입니다. 못하고 있다가 71%나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좌파로 돌아가 버렸다 이겁니다. 왜 중도를 좌파로 밀어버립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이것은 정치적 자살행위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중도와 젊은 층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합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준석 몰아내는 방식이 검사식으로 한다.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했던 식으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몰아내도 정정당당하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층은 어디 있느냐? 우선 지역으로 보겠습니다. 지역으로도 지금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 보다 많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완전히 등을 돌린 겁니다. 지역으로. 대구, 경북이 그나마 잘하고 있다 43, 잘 못하고 있다가 45%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잘하고 있다가 35, 못하고 있다가 56이나 됩니다. 서울은 잘하고 있다 28, 잘못하고 있다 65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인 대전, 세종, 충청은 잘하고 있다가 23%밖에 안 되고 잘못하고 있다가 65입니다. 만약 이 대구, 경북에서 무너지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0%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을 배신자로 모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한 군데도 없다 이겁니다. 다만 연령별로
연령별로 보면은 60대에서 잘한다 41, 못한다 52, 70대에서 잘한다 51, 못한다 31입니다. 유일하게 70대입니다. 아니 70대 지지율 가지고 국정 운영이 됩니까? 70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층은 결국 70대 이상의 노년층과 강경한 때로는 바보스러운 극단적 보수도 참 적당한 이름이 아닌데 극단적 보수 성향의 사람들, 그 중에 핵심이 음모론자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은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을 코어로 하는 지지층을 가지고 국정 운영 가능하냐 이겁니다. 총선, 대선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면은 공무원들이, 특히 수사를 책임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첫째는 인사입니다. 인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22%. 두 번째가 경험, 자질 부족, 무능 8%.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8%. 독단적, 일방적 5%. 소통, 미흡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5%. 여당 내부 갈등 4%. 직무 태도 불량 4%. 김건희 여사 행보 3%. 집무실 이전 잘못됐다 3%. 이렇게 쭉 보면은 첫째 무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만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무능과 오만이 겹쳐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능하다는 것만으로 해도 지도자는 안 되는데 무능하면서도 오만하다, 오만하면서도 무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바꿀 거냐? 그나마 위로가 된다면은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4%, 무당층이 25%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의 지지율이 10%포인트나 낮게 나온다면은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국민의힘이 저렇게 내분을 겪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훨씬 더 높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이끌고 지난 두 차례 큰 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과 무슨 원한이 쌓였는지 불구 대천의 원수인 것처럼 권성동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몰아내려면 좀 깔끔하게 하든지 법대로 하든지 민주적 절차를 밟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다가 법원의 개입을 불러가지고 숲으로 돌아갔으면 여기서 단념을 해야 될 텐데 단념하지 않고 또 당헌을 고치고 또 징계를 해가지고 기어코 몰아내겠다. 그렇게 해서 몰아내 본들 윤석열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 모든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과거의 모습, 특수부 검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별건 수사식으로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지지층을 산산조각 냈다. 그러니까 당분간 상당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이른바 보수 세력은 뭘 할 거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적 윤석열 지지가 오늘날의 윤석열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팬클럽이 오늘날의 윤석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시시비비를 가릴 때입니다. 감사합니다.